예, 지금부터 윤석열, 김건희 구약성경 다 외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입니다. 오늘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일파만파로 논란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이 새끼들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지? 이런 대통령으로서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말이죠. 정말 개버릇 남 못 준다고 검사 시절 습관처럼 나오던 행동이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 기자회견이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묻히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기자님들의 적극적인 보도와 취재 협조를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사건에 대해서 사건 개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 시절의 경선 토론장에서 또 다른 토론장에서 손바닥에 왕자를 쓰고 나와 무속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싼 건진법사와 천공 등의 논란도 지금도 여전히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무속 논란으로 인한 기독교계 표심을 의식하여 지난해 10월 11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러 갔고, 그리고 차에서 내려 교회로 가는 길에서 기자들과 유권자들을 향해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운다. 지금도 구약을 줄줄 외운다. 라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 무속 논란으로 이탈하는 지지층을 붙잡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건희 씨의 신앙심이 매우 깊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함으로써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의 허위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보입니다. 구약성경을 다 외운다는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든 다 알 것입니다. 구약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 4장 6절까지 총 39권으로 929장 23,314절로 구성된 그야말로 방대한 양으로 구약성경을 전공한 신학자들도 현실적으로 암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이 발언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통신, 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행위 소속 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형사상 소추가 제한되나 수사까지 금지하고 있지는 않고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에 따라 재직 중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되어 퇴임 후인 2027년 9월경 공소시효가 다시 완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나무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도 공명선거 감시단을 출범하여 교회 안팎에서 발생한 다양한 불법선거 운동 행위들을 근절하고 타파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정치인, 종교인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적발과 예방 캠페인을 벌이는 등 공익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고발도 바로 그 연장선에서 선거 때마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로 국민을 기만하고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후보, 곧 당선된 고위공직자 윤석열 대통령의 범법 행위 혐의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법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이 평범한 진리가 다시금 구현되고 퇴임 이후라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건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평화나무 김영민 이사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 고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평화나무 이사장 김영민입니다. 이슈로 덮는 게 윤석열 정권의 특기지요. 자기 불리한 이슈를 또 다른 불리한 이슈로 덮는 오늘 아주 작금의 기막힌 상황을 보면서 정말 웃음밖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성명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갈멜산에 선 엘리야의 심정으로 말합니다. 윤석열의 거짓말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세상을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래서 성경을 외운다는 것은 깊은 신앙심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씨가 후보 시절인 2021년 10월 10일 부인 김건희 씨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는 윤석열 씨가 3번이나 손에 왕자를 새기고 텔레비전 토론회에 나오고 천공이라는 자를 멘토로 삼는다는 설로 들끓었을 때였습니다. 보수 정치 세력에게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개신교계가 동요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그래서 한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대의 교회로 평가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를 찾아 이 여론을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려서 교회당 가는 중에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구약을 다 외우는 사람이라고 말하더니 지금도 외운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열심히 다녔다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이 고발을 앞두고 미리 저를 무고죄로 고발한 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변호사도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가 거짓을 공표한 것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말했을 때 개신교인들이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고 동질감을 가져서 마침내 자기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계산 속에서 감행된 것입니다. 실제 당일 매일경제신문은 순복음교회 찾은 윤석열 주술 논란 의식했나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여야를 막론하고 본인에 대해서 무속 논란 공세를 펴는 것을 고려한 행보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방문한 것과 그 앞에서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두고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의 김건희가 구약을 다 외운다라는 발언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3일 뒤인 10월 13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건희 씨가 드러낸 반응입니다. 자신이 구약을 다 외운다고 한 남편 윤석열 씨 발언을 두고 이명수 기자가 누나 구약 성경 다 외워? 진짜? 라고 물으니까 김건희 씨는 나는 성경 공부 되게 오래 했어 라고 답합니다. 기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누님이 구약 성경 다 외운다고 했어 라고 말하면서 거듭 묻습니다. 그랬더니 김건희 씨는 나 성경 잘 알지? 나 우리 직원들한테도 만날 성경 공부 시키는데? 라고 말합니다.
기자가 구약 성경을 정말 모두 다 외웠느냐라고 거듭 묻는데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나 성경 잘 알지. 이러면서 자신이 구약을 다 외운다는 윤석열 씨 말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런 김건희 씨,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는 김건희 씨는 과연 성경의 가르침대로 기독교의 교리대로 살아왔습니까? 왜 그의 곁에는 법사 도사가 들끓고 또 그와 그의 가족의 삶은 주가 조작, 잔액증명서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등 조작으로 점철되어 있습니까? 설령 구약이 아니라 신약을 다 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패역한 인생은 책망, 저주와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평화나무가 왜 이 문제를 고발하느냐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당선은 이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믿어주고 또 김건희 씨가 궁지에 몰렸을 때 축복 기도까지 해주며 문제없다 라면서 면죄부를 준 목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권력 급력에 따라서 기준과 원칙이 달라지는 이런 목사들을 감시하는 단체가 바로 평화나무입니다. 권력자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 레포츠가 된 이 현실에는 바로 썩어빠진 목사들이 배후에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오늘 갈매산에 선 엘리야의 심정으로 이렇게 서 있습니다. 윤석열 끈앞풀이 장악한 대한민국 검찰이 이 고발장을 어떻게 처분할까요? 대선 당시 TV 토론회 유세 때 했던 윤석열 씨의 거짓말을 저희가 고발했습니다. 목사님 4월 언제 했었죠? 13일이었나요? 예. 여기서 이 자리에서 고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 한 번도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고 모두 무혐의 처분해버렸습니다. 아마 우리가 오늘 제출할 이 고발장의 운명도 그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패자이자 경쟁자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말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강제 수사에 기소로 일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 아닙니까? 김문기를 모른다라는 이재명 말은 기소하고 김만배를 모른다라는 윤석열의 말은 무혐의 처분하는 저 뻔뻔스러움을 보십시오. 우리는 검찰이 불기소하더라도 윤석열 씨에게 힘이 빠지는 날 이 모든 기록을 다시 꺼내서 법의 심판대 위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증거는 차고도 넘칩니다. 풀 HD 동영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에겐 윤석열 퇴임 후 4개월이라는 공소시효가 있습니다. 법치와 국민을 우습게 하는 자들의 말로가 무엇인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반드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2022년 9월 22일 사단법인 평화나무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저희 평화나무 이사장님이신 김용민 이사장님의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9호로 저희 기자회견 규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끝부분 3번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속논란 잠재우기 위해 기독교 신앙 팔아먹는 윤석열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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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 성경 줄줄 다 외운다는 김건희는 온 국민 앞에서 구약 성경을 다 외워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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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되기 위해 김건희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고 거짓말한 윤석열을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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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상으로 윤석열, 김건희 구약 성경 다 외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에 옵니다. 서울 중앙청. 그래, 기자. 자, 이게 서울 중앙지검입니다. 옛날에 손가리가 여기서 지검장 있었잖아요. 네. 야,
저 건물 말이죠. 저 한번 더 붙여주세요. 저기 창문이 참, 주먹게 돼 있죠? 저걸 보면서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위압감을 느낀다는 거야. 남영동 불씨도 좀 비슷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 여기 들어가면은, 왠지 저기, 다 불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러면 목사님 오늘 들어가셔가지고, 대출하시고, 바로 오신 거죠? 예. 네. 이 이슈가 막은 산이 아닌데 이게 묻혀질까봐 좀 그렇습니다. 정부 바뀌면은 다시 꺼내는 거야. 그때 진짜 엉망으로 했다고 하고. 네. 아니, 어떻게 고발인 조사도 안 하고, 그 기각이에요, 카카예요. 아니, 그냥 무혐의 처분. 네. 양아치들이 없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또 발언한 것 때문에 저희 오늘 이 이슈가 좀 버틸까봐 좀 짜증이 나. 할 수 없지 뭐. 보통 다른 이슈 뒤로 이 양아치들이라서 뭐 크게 기대하진 않네요, 사실. 아니, 자기들이 이제 김만배가 윤석열 청문회 준비 단원이다시피 했고, 그리고 언론사에 재직하면서 또 누나가 아버지 집 사줬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좀 인연이 깊어 보이는데, 또 김만배의 수익 사업에 편의를 제공해준 정황들이 거의 다 드러나고. 그런데 보십시오. 김만배를 모른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윤석열이. 이와 관련해서는 고발 들어갔는데 무혐의인가 기각인가 한가요? 무혐의죠. 예. 근데 보십시오. 김문기 씨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모른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성남시장일 땐 잘 몰랐다가 나중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관련한 재판이 있어가지고 그 관계로 연락을 해서 잘 알게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갖고 알면서도 모른다 이걸 얘네들이 그걸 갖고 이제 기소했단 말이에요. 아니, 김만배 모른다는 죄가 없고 김문기 모른다는 유죄다. 나라가 엉망진창입니다. 법치주의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그러나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저희는 끝까지 갑니다. 이 정권 아래서 검찰이 이거를 무혐의 처분을 한다면요, 그런 거 아직 기록을 해서 언론이 무혐의 처분했는지까지 기록을 해서 다음 정부 때 민주주의가 바로 선 때에는 이것들이 했던 행적들을 다 백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책임을 물 겁니다. 지금의 고발 또한 이런 조치가 무의미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하나 역사의 기록물로 남게 될 것이고,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 윤석열이 풀어지고 있는 세상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계속 그렇다라고 하죠. 그건 아주 좋습니다. 오늘도 윤석열의 정말 참모로는 정말 홀딱하니까 없다라는 말밖에 생각이 안 났는데 이 대통령으로서 아주 대통령의 격을 말하기조차 민망한 이런 정말 깡패도 아니고 양아치스러운 이 형태와 관련해서 스스로의 명주를 많이 단축시켜놨다고 생각합니다. 명주를 단축시켜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역사의 정리가 바로 될 것이고 대충 되면은 그동안 윤석열 따까리 노릇하면서 검찰 쿠데타를 이끌어 왔던 문자들에 대해서 정말 역사의 준엄한 심판이 이어지게 될 것이다. 평화나무는 그때까지 조금 더 굴하지 않고 조금 더 여기에 절망하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이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이 말씀 드리려고 오늘 기자회견한 건 아닙니다만 내일 평화나무를 살리기 위한 더 큰 활동을 위한 후원 모금 방송 후원회원 모집 방송을 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시청 많이 해주시고 또한 후원회원으로 함께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일시불로 또 이렇게 후원금 보내주셔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온정과 또한 여러 가지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평화나무 후원을 통해서 뽑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평화나무 이사장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역사의 정의가 바로 서 있는 현실로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 이게 86년에 만들어졌군요. 86년. 법무부 장관 김성기가 이제 정초를 했습니다. 네. 서울중앙지검장이고 여기 고검도 있고요. 서울중앙도 있고. 여기 보시죠.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그리고 옆에 그렇죠. 저기 이제 대검찰청. 대검이 저기 있는 거예요. 길 건너 있는 거죠. 길 건너. 그러니까 이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이긴 하지만 서울시죠. 네네. 지검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사실상 우리 검찰의 핵심부죠. 심장부죠. 오셨네요, 목사님. 네. 네. 뻗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이 새끼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어떤 분이 대통령이시대 겁없이 이런 걸 해? 쓸데없는 소리 좀 그러진 않았습니다. 말단 집어. 맞다 지금 위에서 받아들이면 그렇게 얘기하겠지. 아이고. 뭐 하나도 기대하진 않지만은 이거 박스를 한번 놓아봐라. 처음에서 넣은 거 있어요? 공사님 한번 내 얘기하시죠. 이거 고발인조사 한다 안 한다? 안 할 것 같습니다. 고발인조사 안 한다? 윤석열 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평화나무가 했던 고발인 조사 중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는 고발인 조사를 보는데 한 건 더 윤석열 관련해서 김건희 건도. 김건희 건은 제가 감히 고발인 조사 그렇구나. 윤석열은 아예 부르질 않아요. 여기 지들 저 검사 선배라고 부르질 않아, 부르지. 아니, 수사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 대통령 수사 받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재임 중이라도 수사 받을 수 있고요. 수사를 안 받는다. 그걸 이유로 해서 박근혜가 이제 탄핵 당했던 거 아닙니까? 참, 그냥 꼬라지가, 대한민국 꼬라지가. 여러분, 전두환 박정희 때가 군이 나라를 장악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이 나라를 장악한 거예요. 이런 나라에 정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뽑은 형식이 됐지만은 실상은 그게 아니지. 자기들의 검찰 공권력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적인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진짜 그 힘의 원천이 검찰에게 있다. 이런 착각이 들게 해가지고, 국민들을 가스라이팅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집권한 건데, 이걸 전 쿠데타라고 보는 거예요. 옛날에 군인들이 이제 독재 정권하고 신군부가 잡았을 때는 무식하게 때렸기 때문에 고문하고 피라도 났는데 이 검찰은 법기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습기를 발현해가지고 자신들이 싫어하는 대상만 골라서 이렇게 조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렇게 체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일반 국민들이. 그러니까 얻어맞으면 여기 먹나잖아요. 네. 겉에 뭐 까지거나 뭐 터지거나. 그런데 보십시오. 그거보다도 더 심한 게 내상이에요. 내상. 뼈가 으스러지고 그래서 피도 안 나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는 이런 거에 주저하거나 과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저는 고발인 조사도 안 한다. 목사님도 안 하신다고 그랬죠? 고발인 조사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시스템스럽게 뭘 쏘겠습니다. 앞으로지도 않을 거예요. 얘네들이 원래 그런 애들입니다. 아주 양아치예요. 깡패도 아니고. 깡패 정도 오면은 좀 두려움이라도 있는데 양아치들은 그냥 보고 우리가 죽잖아요. 양아치 같은 자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휴, 마무리할까요? 네, 감사합니다.